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자,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주, 해외 항공주도 그렇고 국내 항공주도 그렇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낱낱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미국 항공주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항공주는 상승 역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항공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돼 있는 15개 항공주의 전체 평균을 낸 그 인덱스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KRX 항공업 지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카 항공 지수라는 그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지수가 최근 2주간, 지난 15일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 최근 2주간 지금 4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개별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지주사인 UAL 같은 경우가 지금 15일에 저가 19달러를 찍고서는 지금 어제 31달러가 넘어서 장을 마감했거든요. 네. 2주 만에 주가가 64%나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도 44%가 넘는 상승세. 또 미국 저가 항공의 대표 주자죠. 제트블루 같은 경우도 4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주식을 다 팔아치웠다고 말하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41%,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33%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2주 만에 30~40%, 심지어 6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으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항공주가 잘 나가는 원인 쉽게 보자면 아무래도 최근에 경제 활동이 재개된 부분, 또 정부가 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한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서 싸기 때문이다라고. 저가 매수가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뉴욕 3대 지수가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하면서 사실은 지금 경기가 이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시장 참가자들이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생각나는 건 사실 항공주밖에 없더라.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결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명분으로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붙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방금 이제 앵커가 말씀하셨던 미국의 이제 마지막 주까지 50개 주가 모두 경제 활동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를 선언했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항공주가 좀 수요가 살아나면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금지령이 지금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러다가 항공사들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적항공사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해서 각국 정부들이 아낌없이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데요.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250억 달러 현금을 이미 지원을 한 상태고요. 추가 지원 방안이 지금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굉장히 이제 이런 정부 자금,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 대표 국적 항공사에 대해서 9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지원할 정도로 각국 정부들이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항공주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 부추기는 핵심적인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증시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회복한 상황에서 항공주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낮은 쪽에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저가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고, 그 와중에 만약에 정부 지원이나 경제활동 재개가 없었다면 사실 투자자들도 선택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런 이제 요인이 생긴 거죠. 경제활동 재개와 또 정부 지원이라는 든든한 이제 뒷받침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자, 그럼 실제로 그런 지원이 있고 뭔가 경제활동이 재개된다고 해도 사실 실제로 항공 수요가 살아나느냐 아니냐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수요는? 네, 맞습니다.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양상들이 조금씩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교통안전청, 보안청, 그 TSA라고 하는데요. 그 집계를 살펴보니까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수가 8만 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부진한 숫자죠. 그러니까 근데 5월 1일 되니까 17만 명이 넘어섰고요. 2배가 넘었네요. 2배가 됐고요. 지금 이제 바로 직전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26만 명이 넘어섰다.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그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 보면 여전히 26만 명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일단 그렇죠. 뭔가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미국 통상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한 300만 명은 되거든요. 네. 지금 26만 명 너무 부진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숫자로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또 미미하게 반등했지만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또 주가에 선반영하는 부분들을 낳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네.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계 주체들, 개인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항공 쪽에도 돈을 쓰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예.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는데요. 네. 보면 지금 5월 들어서는 86.6, 그러니까 4월에는 85.7이었거든요. 예.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고, 물론 이제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2달 만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살아나면서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돈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는 부분 그렇죠.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집 바깥에서 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호텔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도 어떤 그 항공기 이용의 선행 지표로 많이 좀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예. 미국 내 호텔에 투숙하는 투숙률을 살펴보니까 4월 초에 21%였는데 지금 5월 중순 되니까 32%. 그러니까 호텔에 방 한 3개 중에 1개 정도는 이제는 차더라. 네. 이런 이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서서히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나타나면서 항공 수요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나타난 재미있는 좀 지표 하나가 항상 백신 개발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 항공주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네. 결국 백신이 우리 일반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를 개런티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다라는 점에서 최근 이제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항공 수요 회복과 좀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지표가 완전히 예전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바닥을 찍고 나아지고 있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한번 살펴볼 부분은 사실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얼마 전에 항공주를 다 뭐 처분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항공주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큰 손들이 이렇게 다 떠나게 되면 그 물량을 다시 받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항공주의 최근의 반등에는 어떤 매수 주체가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워런 버핏 한 10여 년 동안 네. 항공주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항공주를 굉장히 애지중지했고요. 네. 그래서 4대 항공사들의 주식을 다 10% 안팎으로 가지고 있던 예. 그 항공업계에는 사실 큰 손이었었거든요. 지금 올 들어서 이 항공주를 전부 손절매하거나 차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식 10% 네. 다 대다 팔았고요. 사우스웨스트 10%, 델타 에어라인 11%,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9% 지분을 모두 다 지금 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다 그러면 과연 이 많은 물량들을 누가 받아줬을까? 그렇죠. 지금 뭐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는데요. 네. 3가지 매수 주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지금 시끄러운 그 동학 개미 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외신들을 보면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주체들이 저가 매수를 가담하면서 주식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각 나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평균 증권 계좌, 신규 계좌가 하루에 60만 개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릴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항공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 매수 상위 20개 종목을 보면 거기 20개 중에 4개, 5개가 지금 항공주가 포진돼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좀 그 아이러니컬하지만 큰 손이 내다판 주식을 개미들이 사서 주가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매수 주체는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입니다. 네. 지금 국부펀드나 연기금들은 항상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장기 투자를 위해서 싸게 주식을 사담고 오랫동안 그 물량을 계속 보유하거든요. 예. 그 사우디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 같은 경우 지금 항공주를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 워런 버핏이 매각한 지분을 처분한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항공업체들 스스로도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10만 달러어치 자사주를 샀고요. 예. 스카이웨스트, 델타 에어라인 뭐 이런 종목들이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또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매수 주체가 등장하면서 워런 버핏처럼 큰 손들의 매도세를 지금 막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손들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도 개인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고 또 사우디 국부펀드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사주 매입까지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방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정부에서도 아주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심리에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히 또 뒷받침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흔히 대마불사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그 핵심적인 기간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잉 항공기를 제조하는 보잉사에 들어간 공적 자금까지 합치면 총 58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지금 네. 항공업계에 전체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는 특히나 미국 내에 신규 취업자 15명 중에 1명꼴로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거든요. 미국에는 항공업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예. 전 세계에 항공기를 제조해서 내다 팔기 때문에 엄청난 항공업 관련된 항공업도 전방 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사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업이나 자동차 그렇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맞습니다. 항공업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군요. 특정 그 시를 먹여 살리거든요. 네. 지금 뭐 그 보잉이 있는 시애틀 같은 데 가보면 시애틀의 특정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보잉 한 회사로 인해서 먹고 산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큰 대마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부양 그 조치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 항공사들이나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자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면 스스로도 뭔가 노력을 해야만 그렇죠. 그 명분이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 경상 경비를 예년 수준의 절반까지 지금 줄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고정비인 인건비나 어떤 이런 그 경상 비용을 줄임으로 해서 향후에 항공 수요가 살아날 경우에 순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동시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최근에 항공주들이 참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면 사실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약간 좀 머쓱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성급했나 이렇게 판단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 국내 몇몇 매체들의 그 헤드라인 제목을 보니까 버핏 감이 떨어졌나 뭐 이런 제목 유의 제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버핏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그 지향하고요. 따라서 그 어떤 특정 본인이 그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그 테마나 섹터에 그 어떤 전반적인 그 환경이 바뀔 경우에 지분을 일정 부분 매도하거나 또 간을 보면서 조금씩 지분을 줄여 나가기보다는 한꺼번에 관련주들을 다 처분하는 그런 어떤 투자 행태를 계속 그동안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에 항공주 관련 주가가 좀 반등한다고 해서 버핏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항공주를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버핏은 또 다른 제2의 항공주, 제2의 은행주를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버핏이 뭐 좀 성급했다라고 말하기는 오히려 더 성급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중국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먼저 맞고 경제 활동 재개를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상 교통량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 항공 그 교통량은 오히려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뭔가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이 여전한 불안감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대감으로 항공주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경제활동 재개가 항공 수요를 확 늘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중국 사례를 통해서 조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워런 버핏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미국 해외 항공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번엔 국내 항공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네. 국내 항공주는 뭐 앞서서 살짝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항공주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도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1.6%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5%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원대를 회복했거든요. 예. 지금 최근 같은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항공주와 같은 기간으로 이제 잘라보면 최근 2주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습니다만은 한 7% 정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어려워지면서 이 두 종목을 좀 속된 말로 패대기 쳤던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다시 예.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네. 외국인 매수세가 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부양하고 있다,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나서서 항공업계, 우리 대형 항공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안도감을 좀 첫 번째로 가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주주인 예림당이 TA항공 같은 그 LCC에 대한 채무 보증에 나서면서 뭔가 자구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조기에 6월에 국제 노선을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보면 뭔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 그리고 그런 포인트, 그런 어떤 그린슈트라고 하죠. 이게 초록색 그 새로운 싹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듯한 네. 그런 걸 외국인들이 지금 포착하고 매수세를 이미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항공사들도 이제 조금씩 국제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고 또 정부나 어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도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고 진행되는 네네. 중이고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까지 가담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더 좀 이 반등,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미국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를 좀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2분기에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 손실이 한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다. 실적 모멘텀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항공사들에게 바라는 부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돈을 많이 벌어달라라고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앞으로 돌아오는 빚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살아남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건데요. 예.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항공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이제 추가로 LCC에 대한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항공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길게 보면 아까도 중국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이제 여행객들이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 가도 될까? 안전할까? 라는 어떤 그 우려감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우려감을 해소시켜 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많은 항공 수요도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은 항공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네. 점이 항공업계에 아직 남아있는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종합적으로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